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반드시 그 기준,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투자를 하고 싶은 물건, 투자 가능한 금액, 그리고 투자의 목적,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인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서 물건 검색을 하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역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전국적으로 임장을 다니고 있지만 꼭 수도권만이 투자를 했을 때 뭐 100% 수익이 난다, 안전하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가셔서도 투자 자금 대비 뭐 100%, 200% 수익 나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소액 투자로 해서 갑자기 시세가 급격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 완전 배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은 물건은 이제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파트를 할 건지, 빌라를 할 건지, 오피스텔을 할 건지, 상가를 할 건지, 토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투자 가능한 금액대, 당연히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용 금액, 투자 금액이죠. 근데 이 투자 금액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은 혹시라도 내 예상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조금 힘들어지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투자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항상 투자 금액을 선정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1억이 내 총 재산이에요. 그러면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투자로 쓰고, 나머지 한 2, 3천, 3천 정도는 예비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메꿔주는 역할을,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주제일 거예요. 투자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 수익을 할 건지, 시세 차익을 볼 건지, 시세 차익을 본다면은 단기로 볼 건지, 장투로 갈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상가를 할 거면은 이 상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임대를 줄 건지, 아니면 내가 운영을 해서 권리금을 만든 다음에 그 권리금 장사를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토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팔 수도 있고,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내가 사와서 완전체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들도 있고, 땅을 개발을 해서 파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험을 다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에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다가 막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투자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투자 물건을 검색하실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좋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투자의 목적이나 그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그런 투자의 경험이 쌓이거나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수익을 냈던 거나 아니면 조금 실패했던 것들,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최종 매도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투자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지하철이 들어오면 좋고, 도로가 더 확장되면 좋고,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이 부동산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치가 별로 안 좋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등을 고려해서 물건을 검색하시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경매 시작했을 때는 하루 종일 경매 정보지만 막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보고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막 솎아내기 위해서.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 몇 가지 노하우가 이제 생겼죠. 주변 환경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 이 얘기는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2016년 이후부터 뭐 이렇게 부동산 상승기가 있었을 때 주변 환경과 향후 가능성을 보고 경매 투자를 한 분들은 꽤나 많은 돈을 버셨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지역을 사실 따지진 않아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어느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매물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전국적으로 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싼 거부터 싼 거까지, 신축부터 구축까지, 입지 좋은 거부터 입지가 완전 나쁜 곳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항상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애들이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거죠. 어느 지역을 가든 투자할 물건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준만 좀 잘 챙겨 두시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당시에는 제가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를 볼 만큼의 투자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첫 투자의 목적은 임대 수익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임대 수익을 원하시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걸 원하고, 시세 차익은 사실 큰 기대는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예상한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 이후의 주변 환경과 향후 가능성,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하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물건을 먼저 보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랑은 방향이 조금 다르죠. 방식이 다릅니다. 물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지역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상향식 물건 검색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장점은 그 하나의 물건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일반 매매를 할 때는 반대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물건으로 내려오죠. 물건으로 내려오면 이거를 하향식이라고 하는데, 하향식 방법은 지역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럼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또 고민거리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근데 물건을 보고 이 지역에 이 물건이 딱 괜찮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호재가 있으면 오히려 더 땡큐. 이 물건이 괜찮았지만 지역에 특별한 호재가 없다. 그래도 이 물건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지역을 먼저 보고 물건을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 아무리 어떤 호재가 있어도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더라고요. 저는 경매를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가는 곳은 주변 환경도 좋고 향후 가격 상승이 다행히도 빨리 되어서 손해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전세가율이 높으면 일단 실거주자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분들이 집을 안 사서 전세가율이 높은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전세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매가는 당연히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도 중요하고 전세가 어느 정도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인천 빌라 많이 가요. 인천 빌라. 정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인천 빌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인천 빌라 경매 물건을 정말 많이 가져오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저도 인천 빌라는 뭐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매일 거의 인천법원은 쉬지 않죠. 매일매일 수십 채씩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쉽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일 또 있고 내일 또 있고 계속 그랬으니까. 그리고 금액대가 2천만 원, 4천만 원대 빌라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와, 이 정도면은 언젠가는 한번 먹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입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빌라가 보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낙찰가가, 그러니까 감정가는 보통 7천만 원 수준이에요. 7천만 원. 근데 낙찰가가 한 2천에서 4천 정도 되니까 이게 임대 수익이 꽤나 높아요. 그냥 500에 보통 한 30 받거든요. 30에서 35. 요 정도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은 대출 끼고 뭐 하고 해도 보증금 하면 투자금 얼마 안 들어가. 투자금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순수익이 20만 원 넘게 남는 거예요. 20만 원 중후반대 이렇게 남으니까 임대 수익률이 엄청나죠. 투자 자금 대비 거의 뭐 100% 가까이도 나오기도 하고 50% 넘는 건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 빌라에서. 그랬지만 나중에 이게 팔 때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뭐 인천 빌라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경매로 인천 빌라가 정말 많이 나오고 경매로 나왔던 빌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경매로 나오고 또 나오고 그 한 물건이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빌라에 투자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빌라를 입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뭐 목동이나 강남, 청담동 이런 데는 빌라들도 없어서 못 팔잖아요. 워낙 고가기도 하고 그런 고급형 빌라나 목동, 강남, 청담동 등 학군이 있는 곳의 빌라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인천 빌라를 굉장히 투자의 블루오션인 듯한 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추천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투자를 분명히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하는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리스크에 있다고 봐요. 리스크. 부동산은 주식이나 이런 대표적인 채권 투자 방식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없애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한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인천 빌라나 이런 것에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런 부분들을 빼고 얘기를 하시죠. 부수적인 부분, 뭐 세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투자자들이 생각을 논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명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인테리어 비용 가격이 싸다고 인테리어 비용이 싸다? 이건 아니죠.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얼마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뜯어 고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억짜리 30평, 2억짜리 30평 고치는 돈은 똑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라고 해서 뭐 싸게 샀으니까 저렴하게 들어가겠지.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뭐 25평짜리를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도 돈 1,500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을 다 더하고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도 비용, 이자 비용, 법무사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런 비용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낙찰가, 임대료, 임대 수익률 얼마 딱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면 진짜 예상치도 못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수, 특히나 빌라 뭐 동파 사고도 많고 누수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외벽 크랙도 있고 하니까 방수 공사를 해야 된다 하면 이거 건물 한 동 하는데 최소 1,6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각 세대별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의 목적은 이거 투자이지 부동산 수집이 절대 아니에요. 이 수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한 채 한 채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보다 수십 채, 10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이 쏟아져요. 와, 대단하시네요. 고수님 막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분들이 어떤 수익이 나는지도 잘 모르시면서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막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투자 상담을 해보면은 부동산 수집으로 고민을 토로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면의 것들을 조금 잘 보시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막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방으로도 눈을 돌려보자. 지방에서 어떤 곳이 어떻게 투자를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작년 2020년이었으니까 지금 21년이죠. 21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21년 현재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개인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방은 수익형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수도권은 대형 평수의 아파트,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진행이 빠른 매물 또는 신축, 아파트 매입을 추천드린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 나왔던 20년과 지금 21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수익형 부동산도 괜찮고 상가들이죠. 상가들인데 이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경매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평소라면 절대 경매로 나오지 않았을 그런 곳의 상가들도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조금 더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것과 지방의 이제 주거용 부동산, 소액이든 신축이든 아직 가격이 덜 오른 것들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들 위주로 하고 최근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뭐 이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소형 평수가 강세였기 때문에 대형 평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했었어요. 용인이나 어른 이런 쪽 수도권을 쭉 다녀보면은 대형은 한 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평대가 6억인데 40평대가 6억 9천 정도다. 이러면은 당연히 대형이 매력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진행이 빠른 것들은 당연히 좋은 건데 피가 많이 붙어 있죠. 피가 뭐 7억 이렇게도 붙어 있기도 하고 최소 5억에서 7억 정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저렴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땐 최소 15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로 바뀔 거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은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아파트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수도권과의 격차도 많이 좁혀졌죠. 경기도에서도 10억 넘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이제는 거의 뭐 10억, 15억은 거의 신축급에서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갭 메우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우는 상승세가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니 이제 수도권으로 넓게 보라고 했던 이야기였고요. 지금도 유효하죠. 어쨌든 수도권이 계속 또 가고 있고 그 서울이 계속 가면 주변 수도권도 또 그 갭을 메워 갈 거고 그로 인해서 지방으로도 퍼져나갈 거고 지방 부동산을 추천하는 이유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함에 따라서 전국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뭐 쉽게 매수할 수 있죠. 굳이 안 가더라도 그냥 인터넷으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알아보고 판단하고 전화해서 매물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매입하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김해도 갔다 오고 당진도 갔다 오고 뭐 군산, 익산 이런 데도 정말 많이 지방을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가는 곳마다
경기도에서 왔다, 용인에서 왔다 뭐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왔었다. 오고 전화로도 그냥 계약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지방 부동산에 이제 과열된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거는 그냥 풍선 효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서울과 수도권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곳들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요? 그게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더더욱 규제 같은 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지방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소액이잖아요. 소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점은 수도권에 한 채를 할 때 지방에 두 채를 살 수 있다. 물론 지방에도 수도권보다 더 비싼 매물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액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수도권에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지금 1억, 최소 5천 이상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 가면 아직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천만 원 미만짜리 물건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살 돈이면 여기 두 개를 사서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지방 물건들을 이렇게 조금 갭 투자로 갭을 만약에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투자금이 정말 많이 안 들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끼고 갭을 끼고 넘기는 거죠. 넘겼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는 1,000에 세팅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한테 넘길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를 업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투자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광역시급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3,000만 원도 사실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세팅이 정말 잘 됐던 거예요. 이게 세팅이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일반 단지를 지금 왔을 때 이 단지에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비어있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더라도 3,000, 3,500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세팅된 거를 그만큼 가격에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가 먼저 들어갔던 단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쏠리는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은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대형 평수는 큰 자금이 운영되어야 되고 매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자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낙찰가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매 대중화로 인해서 낙찰가가 올라가고 여전히 유명한 투자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